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 오픈소스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도 대부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개발자들도 이런 오픈소스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이나 개발자가 만들고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오픈소스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라고 하면 아파치 제플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파치 제플린은 아파치의 톱레벨 프로젝트입니다. 아파치 제플린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웹 기반의 노트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커맨드 라인에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노트북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금방 시각화할 수 있는 툴입니다. 제플린은 아파치의 톱레벨 프로젝트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자나 기업이 자신의 소스 코드를 아파치 대단에 기증을 하면 아파치는 그것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톱레벨 프로젝트로 선정하는데요. 아파치의 톱레벨 프로젝트가 됐다는 건 오픈소스 분야에서 꽤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파치 제플린은 처음에는 NFLabs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제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IT 매거진인 인포월드에서 선정한 2015년, 2016년 최고의 오픈소스 빅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선정됐는데요. 함께 선정된 오픈소스들을 보면 스파크, 텐서플로우, 임팔라 등이 있어요. 이 오픈소스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생각해보면 아파치 제플린이 얼마나 유명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파치 제플린만 아파치의 톱레벨 프로젝트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외에도 몇 가지 톱레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미나, 하마, 타조, 리프 등이 대표적인데요. 아파치 미나는 성능이 좋고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마를 살펴보면 아파치 하마는 BBSP가 아니고 BSP겠죠. BSP 컴퓨팅 모델을 사용하는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아파치 타조를 살펴볼 텐데요. 아파치 타조는 아파치 하둡을 위한 강력한 빅데이터 관계 및 분산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오라클이나 테라데이터나 SAP 사이베이스나 이런 관계형 DB를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었는데요. 타조는 관계형 DB가 아니라 하둡을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를 보면요. 자, 아파치 리프는 아파치 하둡 얀 또는 아파치 메소스와 같은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자를 위한 휴대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이 배출한 아파치 톱레벨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요. 아파치 톱레벨 프로젝트만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깃허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오픈소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깃허브에서 스타를 많이 받은 한국의 오픈소스들인데요. 한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정도까지 스타를 많이 받은 오픈소스들입니다. 깃허브에서 스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즐겨찾기를 많이 했다는 의미인데요. 많은 개발자들이 다시 또 살펴보기 위해서 즐겨찾기를 하기 때문에 스타를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FGF가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터미널 환경에서 원하는 소스 코드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FGF는 Fuzzy Find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fuzzy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흐릿한, 어렴풋한, 불분명한, 애매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명확한 검색어가 아니더라도 불분명한 검색어로도 원하는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입니다. fuzzy data found는 2만 스타를 넘게 받은 오픈소스인데요. 스타가 2만 개가 넘었다는 것은 깃허브 내에서도 상당히 상위 순위에 들어가는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wesome Deep Learning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된 딥러닝 논문들입니다. 이것도 2만 스타를 넘게 받았는데요. 현재는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은 딥러닝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IM 플러그를 볼 수 있는데요. VIM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VI 에디터를 말하는 거죠. 그 VIM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vim 플러그인도 17,900개, 약 18,000개 정도의 스타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토치라는 것은 딥러닝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죠. 텐서플로우와 함께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딥러닝 연구자들이 파이토치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예제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파이토치 튜토리얼도 15,700개의 스타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TUI 에디터가 있는데요. TUI 에디터는 NHN의 토스트 UI 에디터입니다. NHN은 우리가 한 게임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NHN이 토스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토스트 UI 에디터라는 것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크다운 형식을 따르면서도 위직 기능을 포함한 문서 편집 도구라고 합니다. 마크다운 편집기는 체계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고, 위직 편집기는 문서를 쉽게 만들기 위한 도구죠. 체계적인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UI 에디터도 10,000개 넘는 스타를 받았네요. 어썸CV가 있는데요. 어썸CV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레이텍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어썸CV도 13,000개의 스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력서는 보통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어썸CV는 레이텍을 이용해서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어썸CV 개발자가 자신의 이력서를 레이텍으로 개발한 모습인데요. 흔히 보는 이력서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미려한 모습을 띠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핀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핀포인트는 네이버에서 만든 오픈소스인데요. 대규모 분산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툴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수많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많은 서버에서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이 툴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핀포인트도 10,000개의 스타를 받았군요. 썸머노트는 웹 에디터인데 9,200개의 스타를 받았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썸 딥 비전을 보겠는데요.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리소스 목록입니다. SK텔레콤의 최연소 상무님이 만들어서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기터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오픈소스들을 살펴봤습니다. 기터브에서 인기를 끌지 않아도 국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들도 있죠.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국내에서 유명한 오픈소스, 첫 번째로 큐브리드를 꼽아봤습니다. 큐브리드는 웹 환경에 최적화된 DBMS인데요. 현재 네이버에서 코드를 관리하고 있고, 큐브리드라는 오픈소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지만 쓰기에 비해 읽기가 매우 중요한 웹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큐브리드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알티베이스인데요. 알티베이스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메모리 DB입니다. 알티베이스는 주로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DBMS인데요. 원래는 알티베이스는 상용 소프트웨어였는데 최근에 회사 측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챙이를 살펴볼 텐데요. 올챙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드와 같은 DB 관리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엔진은 원래는 제로보드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였는데, 네이버가 제로보드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익스프레스 엔진이라고 바꾸고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는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트를 작성해 보신 분이라면 써본 에디터일 텐데요.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웹 에디터입니다. 스마트 에디터는 3버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측은 2버전까지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오픈소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기업이나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것만 익숙하지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비판을 스스로 종종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봤듯이 국내 오픈소스 중에도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픈소스가 IT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나 국내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비즈니스를 성숙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